네, 오늘 뭐 주식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장세가 좀 됐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.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증시가 뭐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봤던 그런 유럽발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어떤 이제 1600까지 내려오면서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그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. 당분간 시장은 좀 박스권 양상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. 뭐 그런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역시 그 뭐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많이 나오면서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또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한번 이제 블랙박스 한번 그 오픈을 해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술적인 반등은 좀 오늘부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1870선에서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은 마무리된 것 같고요. 지수로 따져봐도 저점에서 한 1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거의 한 10거래일 동안 상당히 좀 많은 양의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어떤 그 상승은 좀 마무리가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주도주가 최근에는 사실 없었습니다. 물론 이제 최근 하루 이틀 정도 내에서는 뭐 IT라든가 또 자동차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이 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주도 업종으로 좀 부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 장세의 특징은 어떤 주도 업종, 한두 업종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뭐 이 종목도 가고 저 종목도 가는 그런 어떤 골고루 된 뭐 예를 들면 내수주가 갈 때는 과거에는 그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엔 그러지 않습니다. 뭐 경기 민감주인 정유주가 가고 갑자기 뭐 게임주가 같이 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걸 봐서는 이 업종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뭐 계속해서 좀 이어졌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국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번 반등을 통해서 해소가 좀 됐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또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우리가 좀 당장은 좀 명확하게 판단을 좀 내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11월까지는 1950에서 한 2000선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향후의 반등이 좀 시장이 이어진다라면은 결국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주도 업종에 의한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그런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결국 그 상반기에 차화정 장세와 같은 그런 어떤 일부 주도 업종에 의한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일단 1850선에서 지금 거의 고점을 찍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도주나 비주도주 구분 없이 일단 좀 단기적으로 빠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투신권이 최근에 그 반등이 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종목도 샀다가 저 종목도 샀다가 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뭐 자동차라든가 아까 설명드렸던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으로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도 뭐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 투신권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신권의 어떤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업종이 좀 주도주가 좀 될 수 있을지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3, 4분기 실적 호전주를 좀 우리가 한번 좀 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이제 자동차 업종하고 역시 그 자동차에 관련된 타이어 업종이 좀 가장 유명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던 이슈가 되는 뭐 갤럭시 S를 좀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관련주도 하나의 좀 주도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그 유통주, 뭐 쇼핑주라든 뭐 최근에 보면 홈쇼핑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내수주에서 특히 의류라든가 이런 유통주들이 상당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회사들에 대해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시장이 이 박스권, 지금 박스권이 1850에서 70선 정도가 되는데 이 박스권을 탈출할 때는 이들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네 종목만 한번 그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이 투자 유망주 관련해서 이
관련 업종에 좀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먼저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완성차도 물론 좀 좋지만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AS 부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완성차에 대한 어떤 그 판매량이 좀 감소를 하더라도 이 꾸준한 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부품 업체로서의 어떤 위치를 앞으로도 계속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. 이 AS 부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자동차가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부품 매출은 이 경기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주로서의 좀 매력도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지금 현재 주가가 한 33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요. 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번에 장 상승이 1900선 후반까지 나온다면은 40만 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조정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좋은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적절하게 매수에 임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 그 타이어 업종에서 한국 타이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 이제 타이어 기업하면 한국 타이어하고 이제 넥센 타이어가 대표적인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사실상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.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점유율을 1위를 달릴 정도로 굉장한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의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서 자동차 뭐 어떤 매출이 늘어난다라면은 한국 타이어가 이 1위라는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 타이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어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되지만 오늘 주가가 좀 일단 대밀리는 그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목표가는 일단은 그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24,000원 정도 24,000원까지 좀 잡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좀 그 매매 관점을 좀 말씀드립니다.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. 제가 다른 종목하고 좀 가격을 착각했는데 5만 원으로 목표가 좀 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세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앞서도 한번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녹스라는 종목입니다. 이 이녹스는 이제 뭘 하는 회사냐면은 이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 이 회사 그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 어떤 거기에 관련된 PCB 좀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스마트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그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근데 다른 회사랑 좀 틀리게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.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번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거든요. 업황이 사실 IT 업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실적이 좀 좋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을 좀 우리가 좀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주가 흐름은 좀 기대가 된다.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그 투신권의 집중적인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가격 부담은 되지만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3,000원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2만 원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비중을 좀 확대하시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현대그린푸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현대그린푸드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 뭐 식자재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유통 사업을 그 식자재 뭐 음식료와 관련된 유통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타지 않고 상당히 좀 실적이 좋습니다.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시장이 안 좋은데 플러스권이 끝날 정도로 굉장히 좀 실적이라든가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양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수급이 좋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. 역시 목표가는 18,000원까지 좀 잡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로도 좀 좋다는 측면에서 내일부터 좀 조정 시 좀 적극적인 매수 편입을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뭐 네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향후에 시장이 이 185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좀 돌파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파가 되는 시점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번 조정을 여러분들이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. 이번 조정을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셔가지고 다음번에 한 1900선 넘어갈 때 좀 많은 수익을 거두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